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의사TV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의사가 되려면 꼭 겪어야 할 모든 과정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하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의대 준비를 하셔야겠죠? 무작정 의대만 가면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대학과 다르게 의대는 졸업하려면 총 6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대에 들어가면 우선 예과 2년을 다니고, 예과가 끝나면 본과 4년과 국시, 또 졸업 후에는 인턴 1년을 거치고 레지던트 4년을 거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수술도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펠로우 과정까지 거치시려면 총 11년 이상, 어마어마하죠? 20대를 온전히 바쳐야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끈기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 영상 안에 11년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 오늘은 우선 의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예과 2년을 다니게 됩니다. 예과는 일반 대학과 큰 차이가 없어요.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이 진행되고 공부량도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문제는 예과가 끝난 후 본과인데요. 의대생은 바쁘다라는 말이 아마 본과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힘든 4년이죠. 수강 신청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의대는 수업 시간표가 대부분 짜여져서 나와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풀타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강의 시간도 빡빡한데 시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2달 동안 매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험 범위도 매번 굉장해서 잠잘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문제는 애초에 시험량 자체가 잠을 꼬박 세워도 다 못 외울 정도라는 거예요. 우선 시험은 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고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팔의 근육, 신경, 혈관들을 시험을 본다고 하면 답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 못 외워서 틀리는 거죠. 100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암기해야 할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도 공부 잘했던 학생들도 의대에 오면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가 좋은 천재들 또한 유급을 당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의대 공부는 결국 암기력 싸움입니다. 머리가 좋고 노력도 하는 분들이 의대에서 1등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 즉 꼭 외워야 할 것들 우선으로 외우면 F는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F 안 받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본과에서 유급을 당하게 되면 동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들은 과목 중에 F가 1개라도 있으면 유급인데 그 페일한 과목 때문에 1년 동안 들은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매년 10%에서 20%의 학생들이 유급을 당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대 졸업이 6년이 아니라 1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학때 동기들과 졸업할 때의 동기들은 한 대략 반 정도는 달라져 있어요. 아마도 모든 의대생들이 유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다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져도 성적이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정말 놀 시간이 없을지일 것 같은데요. 물론 부족하긴 합니다. 특히 매일 시험을 치고 있을 때는 SNS에서 다른 일반 대학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이 부럽죠. 하지만 시간을 틈틈이 쪼개면 놀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대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땡땡이를 치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어요. 저는 축구 동아리였는데 시험이 없을 때는 매주 2번씩 축구를 하고 전국 의대 축구 대회까지 빠짐없이 나갔어요. 물론 의대도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몰아서 노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방학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틀을 알아봤으니 본과에 올라가면 매 학년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볼까요?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지만 우선 본과 1학년은 해부학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정말 감사하게도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신체를 해부하는 수업이에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과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해부학실 약물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부학실 편에서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과 2학년 때 기억에 남는 과목은 기생충학인데 비슷비슷한 기생충들의 이름을 다 외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본과 3학년 때에는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대학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습 첫날에 가운을 입고 어깨에 잔뜩 힘을 줬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실습 때에는 수술방 및 환자 외래에도 참관할 수 있게 돼요. 수술방에 들어가서는 처음으로 많은 피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긴장하고 겁나서 간혹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피에 대한 공포가 많고 참기 힘든 의대생들은 수술하는 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되니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과 4학년 2학기가 되면 드디어 정말 중요한 국가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국가고시 준비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죠. 하지만 남들 하는 만큼만 공부를 해도 대부분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는데 합격률은 높으니 나만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의대 졸업생이 되는 거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진정한 의사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국가고시는 필기, 실기 두 가지 다 합격해야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실기 시험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술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모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사람이 의사가 돼도 되는지 테스트하기 때문에 공부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봤어요. 6년 참 길죠? 나의 20대를 모두 공부에 바쳐야 하지만 아주 틈틈이 놀 시간은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만 잘 버티면 남들이 다 하는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되니 힘들어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였어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멋있었기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고 돈은 얼마나 벌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공대를 다니고 있던 대학생이었고, 졸업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지만 반수해서 의대를 바로 진학한 이유도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의사만 되면 인생이 펴지겠지 하는 말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의사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또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라는 생각으로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노력을 다른 직업에서 한다면 더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란 정말 멋진 직업이지만 실제로는 욕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엄청 힘든 직업이에요. 게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나를 위한 직업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에 맞게 의사라는 꿈을 펼치고 계신 많은 학생분들에게는 정말 이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도 없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가 되었다면 다음번에는 의대 졸업 후에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과정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